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이노베이션의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목격하시는 것처럼 어, 지난 한 5월 중순, 네, 그때 기점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려보면 자, 이 라인대를 좀 약간은 손상을 하면서 네, 마무리가 된 그런 금일장의 모습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전의 가격선, 네, 예를 들면 이 정도 가격선은 아직 이탈했다고 보진 않지만, 네, 하지만 이 정도 라인은 지금 현재 살짝 이탈이 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걱정이 앞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수급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가 왔는가? 네,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지금 현재 매도를 때리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좀 살펴가면서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다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노베이션 외에 제가 그 대박 낼 만한 대박주를 하나 찾았습니다. 시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독특하고 차별적인 초강점을 최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여기서는 좀 큰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박주는 네, 영상 후반부에 새롭게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상당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노베이션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여하간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라인대를 이제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일단 먼저 점검을 해보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엄청 샀죠. 11만 주 정도 장중 내내 샀어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최근 동향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들도 사가지고 계속 물려 들어간 그런 양태입니다. 물려 들어갔는데 내리니까 이제 얘네들도 물타기 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되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자, 정확히 봐서 여기가 마이너스 7만 5천이고 여기가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게 한 8만 주 뭐 이렇게 샀다가 또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신한증권이 매수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정확히 보면 11월 26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이용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11월 26일. 자, 11월 26일 날짜로 맞추고 자, 보니까 신한증권이 여기서는 이제 5만 4천 주로 매수를 누적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건 12월 5일까지니까 여기에다가 12월 6일자치를 더해야죠. 네. 그렇다면 몇 주가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 5만 4천 주 플러스 11만 7천 주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개 한 17만 주 정도를 매수한 겁니다. 그죠? 네. 17만 주 정도를 매수해서 밑으로 내릴 때도 계속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는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도 지금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들어 올리는 패턴을 신한증권 측에서도 만들어 놔야 될 건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정도로 신한 같은 경우에 그 단타 창구도 물려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 현재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막 이런 정도의 외인 기관 개인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창구 동향 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고 삼성에서도 최근에 매수 많이 하고 있고요. 신한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은 이제 개인 창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쪽 창구는 그렇게 보시고요.
이게 창구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사모펀드 동향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자, 사모펀드 동향을 보면은 결국 지난번에 사모펀드가 기타 법인의 물량 그리고 기타 금융의 물량을 사모펀드가 받았죠. 여기 460만 주를 받아서 그 다음날 이제 166만 주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쭉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충 봐도 한 200만 주 정도는 터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여기 460만 주를 샀다가 200만 주 정도를 털었다. 그렇다면 이제 260만 주가 남아있는 거죠. 260만 주도 지속적으로 이런 기조라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는 하락이 바로 반전되기가 참 힘든 그런 양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모펀드가 160만 주 매수하고 이제 160만 주를 털었을 때 그때 외인들이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받아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외인 매물은 별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인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샀다가 또 파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인 동향은 우리가 생각할 건 없고 사모펀드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0만 주를 매수를 했다가 한 200만 주를 털어내고 하지만 아직도 260만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반전을 못하고 또 흘러내리는 패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볼 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른쪽의 분 차트를 보시면은 금요일장에서 그래도 상당히 밑으로 내리지 않으려는 그런 하방 경직성이 좀 보였고 밑에서 거래도 좀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넘을 정도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아랫꼬리를 좀 줬어요. 이거는 약간의 손바뀜도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화를 줄 기한성도 있다. 이 부분은 약간은 그 암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한 변화를 암시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거래는 모자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는 좀 증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초반에 이노베이션이 좀 변화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의 저점인 2350원을 만일 깨는 패턴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비록 늦었지만은 그래도 뭐 전체 물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정도의 비중은 축소를 해서 혹시라도 여기서 밀리면 또 2,000원까지 또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00원까지 가서 다시 반전을 허리라는 생각을 갖고 평균적으로 물려있는 단가를 좀 떨어뜨려 놓는 그런 매매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베리스모를 물론 기대는 하지만 그 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일단 지켜줘야 될 1차적인 선을 슬쩍 깨는 패턴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작년 11월 달에 이 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저점이 꼭 유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죠. 왜냐하면 거래가 일단 의미 있게 증가했던 그 지지대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조라고 한다면 사모펀드의 물량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2천 한 500원 언저리가 이제 슬쩍 이제 깨진 것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는 믿고 있지만 전체 물량을 다 그냥 온전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일부 비중은 좀 혹시라도 2350원 선이 무너지면 축소를 해서 밑에서 잡아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떨어뜨려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살아 나올 때 그때 손실 복구가 좀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절차가 손실 복구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냥 우리가 기준선이 요선이 의미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2,500원 권역이. 그죠? 지금은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2,350원의 기준을 좀 잡고 일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일단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전략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하튼 지금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금요일날 어느 정도 변화하려는 모습도 보여지긴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는 의미가 없고, 매매는 2,350원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중에 깨지는 선이라기보다는 다음 주 초반에 그 종가 기준으로 삼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이 가격대 라인을 얼마나 사수하느냐, 아니면 종가가 무너지느냐를 되게 오후에 보면은 되게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다음의 과정은 또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문자를 좀 주신 분에게는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를 좀 주시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번호로요. HLB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와 사인을 받으실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를 꼭 미리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소통을 하고 다른 추천주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일부 비중은 축소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잡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죠.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제 말씀 참조하시고 문자도 좀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그 대박을 낼 수 있는 대박주를 말씀 좀 드릴 거니까 꼭 매매 잘하셔서 좋은 기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미국 관련해 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